안녕하세요. 특검 해설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란, 바로 사법 쿠데타 의혹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 의혹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쿠데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처럼 이 사건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왜 이런 충격적인 의혹이 불거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시죠. 사법 쿠데타 논란,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논란의 핵심을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이대 대법원장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처리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안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도 이 사건을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표현하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 의혹이 제기된 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기묘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시간표를 공개합니다. 기묘했던 재판과 사퇴의 시간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짚어보면 의혹의 윤곽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당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 소부로 배당되자마자 이례적으로 곧바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 검토를 마치고 선고일이 잡힙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그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이건 단순히 판결을 중계하는 것을 넘어 유력 대선 후보가 사실상 선거 무대에서 퇴장했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건 판결이 나고 불과 30분 만에 한덕수 총리가 총리직 사퇴를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안정적인 자리만 찾아다녔다는 평가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단 30분 만에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마치 모든 것이 약속된 각본처럼 보인다는 의심을 강하게 남깁니다. 그리고 이 의심스러운 시간표의 중심에는 조이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사전 만남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호한 해명이 의혹을 키운 이유, 의혹의 중심에 선 조이대 대법원장은 처음 예고했던 퇴근길 인터뷰를 갑자기 취소하고 짧은 입장문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만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만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자들이 그럼 사건과 관련 없이 만난 적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하기 곤란해질까봐 인터뷰를 피하고 질문을 원천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의 엇갈린 반응, 이 사안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익명의 부장판사들은 근거 없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은 사법부 전체의 위기라고 옹호하고 있는 반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실명을 걸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법원의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며 국민들의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줄 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실명을 걸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그의 발언은 특정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법 쿠데타 의혹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사건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조이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과 한덕수 전 총리의 기묘한 사퇴 타이밍이 맞물리면서 사법부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고 다른 후보를 밀어주려 했다는 매우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판결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임명직의 책임은 신뢰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더 이상 법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사법부는 법의 수호자에서 정치적 행위자로 전락하며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사법 쿠데타 의혹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법 쿠데타라는 충격적인 의혹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논란이 결국 우리 사회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